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지 장치가 있어요.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조금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자, 첫 번째는 볼 타입의 어태치먼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자, 여기는 약간 볼로 이렇게 돼 있고, 안에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똑딱이처럼 똑딱똑딱. 그래서, 볼과 소켓의 끼임이 원리가 있습니다. 탁구공 끼우는 느낌, 똑딱. 자, 구조는 단순하고 관리가 용이하면서 조금 널리 쓰이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소켓 부분이 마모가 잘 돼요. 그래서 유지력이 떨어지면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케이터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로케이터 타입인데, 자, 낮은 프로파일, 높이가 낮아서 공간이 부족한 환자들이 이렇게 로케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자가정렬의 기능이 있어요. 자, 환자가 조금 삐뚤음하게 넣어도 좀 알아서 끼워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재주가 조금 없는 어르신들한테 똑딱 하고요. 요즘 임상에서는 이 로케이터를 좀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석 어태치먼트인데 지금 보여드린 사진에서 보여드린 이런 거예요. 자, 자력을 이용해서 고정으로 측방압이 지대치에 안전달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약한 치아에도 사용하고요. 손동작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한테 좀 딱 전달이 되는데, 일단 요 하방에 닦기도 어렵고 구조물도 좀 너무 많고 일단 관리가 안 되면 얘네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잘 많이 하지 않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특히나 요 자석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임플란트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금속 물체 때문에 빼고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MRI 찍을 때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제품은 비강자성, 자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최신 임플란트는 대부분 대 MRI 호환이에요. 그래서 그냥 환자분들이 간혹 병원에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이거 MRI 찍어야 된다는데 이거 한 거 다 빼고 오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를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 어태치먼트 타입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개 임플란트를 금속 바로 고정해서 연결해서 씁니다. 자, 그리고 클립으로 똑딱 하고 고정을 하는데요. 자, 좀 강한 유지력을 제공을 하지만 바 밑에, 여기 밑에들을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다리 밑에는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슈퍼플러스나 워터픽 같은 보조도구로 꼭 사용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로케이터나 바 어태치먼트를 저도 제일 많이 봤지만 요즘은 더 로케이터 방향으로 좀 많이 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간면 보철이에요. 자, 이 아간면 보철이란, 자, 여기도 좀 이제 가볍게 좀 들으셔도 되는데, 자, 종양 수술 후 선천적 기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상 등으로 인해서 안면부에 결손이 생긴 환자를 위한 보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단순히 치아 수복의 개념은 아니고요. 삶의 존엄성까지 회복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간면 보철은 팀 진료가 필수예요. 첫 번째는 치과 보철과 의사가 꼭 필요하고요. 구강외과도 원장님 의사도 필요하고,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언어치료사, 심리상담가 모여서 한 팀을 이루는 어벤져스 팀입니다. 자, 치과의사는 이 팀에서 구강위생관리교육, 보철물 유지관리 지도를 담당을 합니다. 자, 결손 부위의 주변에 구강위생관리법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핵심 장치는 구개 폐쇄 장치가 있어요. 자, 상악골 절제술 후 구강과 비강이 개통된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이 장치를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마시면 코로 나오거나
말하면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나 음식을 먹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의 폐쇄 장치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제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 자, 임상 사진을 보시면 자, 이렇게 입천장이 이렇게 열려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하악은 그대로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식사하시려면 여기 입천장 다 넘어가니까 이거 식사하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구강 사진을 보셨고. 자, 그러면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기존 의치는 이렇게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도 너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쵸? 우리가 봐도 그래 보여요. 자, 그래서 검사를 하고 모형을 떠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입천장까지 막아서 그 안에 폐쇄로 막아주는 게 이게 뭐다? 국의 폐쇄 장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임시고, 아마 총 보철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옆마면, 내면, 정면면. 그래서 흉터의 띠 위치를 나타내서 화계 완전 의치해서 이렇게 해서 입천장을 막아서 만드는 의치가 뭐다? 아간면 국의 폐쇄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착용하신 거 보면 입천장이 이렇게 닫혀 있죠. 심미적으로 개선된 환자. 제가 봐도 딱 좋아 보이세요. 기분 좋아 보이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실 것 같고. 자, 치료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용이에요. 그 다음에 잠정용, 연구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술용은 수술 직후에 바로 장착해서 지혈을 돕고 상처를 보호하고 환자가 수술 직후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주고요. 잠정용은 상처가 아물면서 조직이 이렇게 수축해서 쪼그라드는데 그 형태를 수정하면서 쓰는 임시 의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구용인데 조직 치유만으로도 완치 않은 제품이 최종 보철물이다. 그래서 아까 할머니 얼굴 보셨죠? 환하게 웃으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불편하게 일반 보철로는 안 되는데 가능하다라는 게. 자, 이 국의 폐쇄 장치의 역할, 효과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화삼킴의 기능이 회복돼요. 자, 구강과 비강을 차단하고 코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니까 영양 섭취가 어떻다? 좋아진다라는 거. 두 번째는 조음, 발음의 기능이 개선이 됩니다. 자, 비음이 코로 새는 하는 이 비음을 방지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명확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심리 및 심리적 안정이에요. 자, 셋 다 중요하지만 저는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좋습니다. 자, 함몰된 안모나 이제 입천장 이런 것을 회복을 시켜주면서 환자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사회 복귀도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3번에 조금 더 가있지 않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조금 바꿔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가셔서 보철물 유지 및 종합 보수입니다. 쭉 갈게요. 자, 보철 치료는 장착이 끝이 아니라 뭐다? 관리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수년 후에 보철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제거하거나 수리해야겠죠. 자, 치과의료사가 이걸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기 발견이 핵심의 역량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된다. 자, 제거 및 수리가 필요한 5대 적응증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2차 우식. 자, 접착제가 녹으면서 틈이 생기고 그 틈에 누가 들어간다? 세균이 침투해서 보철물 지대치에 안쪽에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 진단법은 탐침으로 마진을 이렇게 긁었을 때 턱이 지거나 푹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구취가 함께 난다. 그러면 2차 후식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치주 질환이에요. 자, 지대치 주변의 치조골 흡수로 치아가 흔들려요. 휘청휘청. 자, 이때는 치주낭 깊이가 증가하고 타진 시 통통 탕탕탕 아니고 퉁퉁퉁 하는 소리, 이렇게 둔탁한 느낌이 납니다. 자, 세 번째는 보철물 파절이에요.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파절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이제 도제가 포세린이 깨진 거, 도제가 깨진 거. 자, 그래서 거친 표면이 혀에 걸려서 날카롭다라고 하는 경우요. 하나는 아예 금속면이 닳아서 구멍이 뚫린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대. 전부 도제관과 전부 금속관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심미적 불만족이에요. 자, 치은퇴 쪽으로 금속 마진, 우리가 블랙 라인 있죠? 그게 보이거나 주변 치아색이 변해서 보철물이 탁 튀어 보일 때, 아, 보기 싫어. 자, 이런 거. 자, 그리고 쉐이드 부조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유지력을 상실했을 때요. 자, 보철물이 빠지거나 덜그럭거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대치와 보철물 내면이 깨끗하면 이런 경우는 재부착하는 경우도 있죠. 자, 보철물 제거 기법은 두 가지 정도 크게 보는데요. 자, 보철물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버로 아니면 슬레이트로 기구를 벌려서 제거를 합니다. 자, 이건 지대치 충격이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두드려 빼기입니다. 크라운 리무버라고 하죠. 자, 기구에 마진을 걸고 탕탕 쳐서 빼는 건데요. 자, 이때 환자분에게 머리가 좀 울릴 수 있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탕탕 치거든요. 자, 그리고 반대편 턱을 손으로 받쳐줘야지 충격이 목이나 턱관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아서 빼기인데요. 자,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자, 보철물이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을 때는 크라운 리무버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버로 가는 거, 섹셔닝 하는 거는 갈아서 빼는 겁니다. 자, 이게 지대치에 충격을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크라운 전 제거 전에 항상 방사선 사진을 확인해서 포스트 기둥이 있는지, 지대치가 괜찮은지 파악하고 지대치 상태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크라운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방사선 사진에서 보면 제가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은데. 자, 이렇게 안에 내면에 불투과성 때문에 찍히지가 않잖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꼭 사진을 찍어보지만 단번에 판별한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살릴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뜯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게 불투과성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해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가시면 의치의 술이에요. 자, 여기 이제 또 국가고시 단골손님. 자, 의치의 술이 첨상과 개상입니다. 왜냐면 국소의치 때문에 요 내용이, 총의치 때문에 이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잇몸뼈는 흡수됩니다. 자, 상악은 협측과 높이가 낮아지고 하악은 협측으로 흡수되면서 쪼그라들고 하악은 높이가 낮아지면서 설축으로 흡수돼서 커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의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치는 그대로고 치조골은 녹아있으니까 의치와 잇몸 사이에 뭐가 생긴다? 스페이스, 공간이 생기는 그 갭이 생겨요. 자, 이 갭을 의치가 어떻게 내요? 그럼 덜그럭거리고 잘 씹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까 잇몸이 아프고, 자, 이 공간을 채워주는 게 뭐다? 첨상과 개상입니다. 자, 그래서 릴라이닝, 리베이싱 이라고 합니다. 자, 핵심 용어 저는 24년도 기출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교재에서 나온 거. 자, 개상은 자, 첨상은 이거고 개상은 요겁니다. 자, 국시에서는 국가시험에는 보통 첨상, 개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임상에서 좀 계신 선생님들이 릴라이닝, 리베이싱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시험 볼 때는 항상 뭘로 나온다? 한글을 나온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자, 일단 첨상과 개상을 조금 먼저 설명드리면요. 첨상은 깔창을 교체하는 거예요. 자, 신발은 그대로 입고 신발 안 새 깔창만 발에 맞춰서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의치 내면에 옆에 적을게요. 덧대는 방식이 첨상입니다. 자, 그럼 개상은 뭐냐면 밑창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인공치아 부분은 멀쩡한데 의치상이 너무 낡았거나 아니면 너무 갭이 커요. 자, 그러면 인공치아는 그대로 두고 핑크상 의치상 전체를 하는 게 개상입니다. 자, 변세, 기포, 악취가 심할 때 시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왜 우리가 첨상과 개상을 왜 해야 될까라는 거 한번 볼게요. 이건 기출 문제로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의치의 지지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뭐를 해줘야 된다? 첨상과 개상을 통해서 확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치압 지지압이 감소할 때 대처 방법이 있죠. 근데 딱 답이 첨상과 개상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첫 번째 뭐다? 의치상의 면적을 최대한 확보한다. 이게 뭐예요? 첨상과 개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처할 때, 자, 교합 고경을 낮춰서 하중을 분산하고요. 자, 세 번째, 이 악물기 습관 교정을 병행해야지 의치의 지지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병행. 자, 그래서 의치상 면적 확보라는 것은 여기서 보더, 의치의 테두리, 보더를 최대한 더 연장해 준다라는 거.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합 고경은 무작정 낮추면 안 되고 정확한 교합 분석 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쪽에서 보시면 첨상과 개상이 있습니다. 자, 직접법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즉시 시행을 해줘요. 하지만 강도가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중압 레진이 굳을 때 발열이 생길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호소할 수가 있어서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직접법 시행 전에 의치 내면을 충분히 삭제하고 처리제를 바른 후에 레진을 적용해서 입안에서 꼈다 넣었다 할 때도 잘 분리가 됩니다. 자, 간접법 같은 경우는 많이 깎아서 기공실에서 막 새로 만들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보통은 직접법으로 많이 하는 첨상을 많이 하고 개상은 거의 간접법으로 합니다. 왜냐면 더 많은 시간과 소요가 걸리기 때문에 간접법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의치 파절 시 수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의치를 쓰시다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의치를 쓰실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환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르신들이 틀립 깨지면 집에서 본드로 순간접착제를 붙여오시는데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르신들 순간접착제를 붙이시면 두께 때문에 치아가 안 맞고 본드 독성 때문에 잇몸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저희한테 가지고 오셔서 치과에 와서 수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기공실 수리 과정이 있어요. 자, 조각 맞추기. 첫 번째는 이제 알고만 계세요.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고 조각 맞추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해요. 자, 파편절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우리 레고나
퍼즐 맞출 때 조각을 탁 맞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조각 맞추기. 조각 어긋나면 다 어그러져요. 자, 두 번째는 합. 임시 고정을 합니다. 자, 잘 부러지는 왁스로 쉽게 어긋나면 다시 맞출 수 있게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해서 딱 붙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형을 제작을 해요. 자, 석고로 기록해서 수리를 만듭니다. 수리 틀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입로 형성을 합니다. 파져선을 따라서 뭐 V자로 삭제할 때도 있고요. 자, 레진 들어갈 확보를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V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마지막 레진 전입입니다. 중합하고. 자, 레진을 압력솥에 넣어서 쭉 넣었는데, 자, 이 과정은 사실은 보지 않는 한 좀 어렵다고. 그리고 이제 임상에서 잘 나오지 않고 기공 작업에서 좀 많이 나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연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소 위치를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철 기고 관리예요. 자, 기고 관리는 환자 안전, 정밀 기본 진료의 기본인데, 자, 이거 소홀하면 뭐가 생긴다? 교차 감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핸드피스의 관리는 세척, 오일링, 멸균, 건조. 자, 알코올과 성분은 이물질 제거하고, 오일링에서 내부 베어링 청소해서 검은 오일이 안 나올 때까지 하고, 반드시 1인 1회 멸균 원칙을 하고, 오토클레이브, 고압증기 멸균에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핸드피스 오토클레이브는 134도 3분 또는 121도 15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핸드피스는 오일링 후 공회전을 30초 이상 시켜서 잉여 오일을 제거한 다음에 또 다시 멸균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완벽하게 건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생기면 뭐가 발생한다? 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합기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합기 기공사 선생님들이. 자, 얘는 뭐다? 청결이 핵심입니다. 석고가루나 왁스, 관절에 왁스가 이 교합기 관절에 끼면은 교합 오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0점 조절, 절취 유도침이 0의 눈금에 정확하게 맞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반조절성 교합기는 환자의 과로각을 뭐 베네핏 앵글로 맞추는데, 자, 이런 거 우리가 여기까지 알지 말자고요. 기공사도 아니고. 자,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이 순간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감회가 조금 새롭다라고 보실 겁니다. 자, 학기 초에는 아마 보철이 뭔지도 모르셨을 수도 있고, 보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나? 라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보철이 전부금속관, 우리 서로 이제 얘기하면 전부금속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도 되고요. 의치수리도 알고 아간면 보철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철학 마스터 체크리스트 진단,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철물은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에 과정, 지대치 형성, 인상체득, 기공, 장착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임상에서 아무리 이론 중요하지만 임상에서 이론 갖고 이 마음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환자에게 어떤 수리와 관리법이 필요한가, 장착 후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기검진, 구강위생관리 교육,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맡은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첨상, 아까 개상, 파절 수리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자, 뭐 그리고 뭐 임플란트, 피계의치 이런 거, 그 다음 의치수리, 오늘 첨상과 개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첨상은 내면 레진에 덧대는 게 첨상이었고, 개상은 뭐다? 전체 인공치아 빼고 나머지를 다 교체하는 게 뭐다? 첨상, 개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약 감소할 때는 의치상 면적을 확보해 주는 게 첨상과 개상이었고, 고압 고경 낮추고 이약물기 교정해 준다라는 게 국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 많은 내용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보철학 한 과목만 아니고 나머지 과목도 하시는데, 자,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자, 보철물은 물건이 아니라 환자의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아주는 신체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실습 나가서 치과 위생사, 예비 치과 위생사로서 임플란트 관리 교육 한번, 틀니 파절 수리 한번, 환자와 대화 한번 이렇게 쌓이면 정말 많은 환자의 삶과 기능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전체 복습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부처락을 상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자, 피클시트에 올라간 퀴즈, 국가 기말고사 대비 퀴즈 잘 풀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